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GDI 플러스로 그림 그리기를 제가 강좌를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확대 축소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봐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예제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통 그리기에서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은 확대 축소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개념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프로그램이 굉장히 스킬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기존 이제 MFC로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한테 확대 축소 개념을만 구현해 달라 라고 하면 이게 사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MFC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마이스레드 카페에 있는 회원님들은 제가 확대 축소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미 그 MFC 기반으로 예제도 만들어 놓고 강의도 만들어 놔서 그거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지만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스를 보시더라도 아마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벡스에는 LX 스크롤 뷰라고 해서 그 확대 축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화면이 넓어지니까 스크롤이 기본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스크롤과 확대 축소 개념을 지원하는 LX 스크롤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예제를 확대 축소 가능하게 고래 바꿀 건데요. 그렇게 바꿀 건데, 주제가 그냥 GDI 플러스로 그림 그리기 하고 그런 확대 축소 들어가고 스크롤 되는 개념이 들어가면 좀 너무 제목이랑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작업을 할 텐데 간단한 그림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능은 그림판만큼 넣지는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시리즈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미니 페인트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그 간단한 그림판을 한번 쭉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작업하는 공간을 그 LXMFC가 제공하는 LX 스크롤 뷰를 사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본 코드는 우리가 소개했던 제가 그 LX 카페에 소개했던 것처럼 기본 코드 쭉 들어가 있고요. 대신 이제 조금 더 추가된 코드라고 하면 그 캡션을 검은색으로 하기 위해서 DWM API 사용하는 요 두 가지 들어가고, 이니셜 다이얼로그에서 이렇게 다크하게, 그러니까 어둡게 캡션이 나오도록 하는 옵션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대신 이제 아직 기본이라서 뭐 이벤트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버튼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 클래스는 집어넣지 않고 그냥 정말 기본으로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건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벤트 목록이랑 테마 클래스를 더 추가하는데 그건 빼고 그냥 다크 테마 쓰는 캡션, 그죠? 윈도우 캡션만 다크 테마 쓰겠다고 이걸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랑 헤드랑 인클루드하는 요것만 포함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에서 이제 처음 해야 될 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영역을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윈도우를 LX 스크롤 뷰를 상속받도록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역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고정 좌표를 쓰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도구 상자에서 많이 쓰는 게, 영역 잡을 때 픽처 컨트롤 쓰잖아요. 픽처 컨트롤 써서 이 픽처 컨트롤 자체를 서브 클래싱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공간만 잡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 저거 갑자기 여기다가 워크렉트라고 할게요. 작업 영역을 워크렉트라고 지정하고요. 이건 이제 화면에 보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역만 계산하기 위해서 쓸 거라서 표시는 false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렉트에 false로, 그러니까 픽처 컨트롤 하나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갖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공간에다가 윈도우를 만들어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마법사를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추가해 보면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시면 MFC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면 이제 자기가 C 윈도우 기반의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작업할 페인트 윈도우로 할까요? 마이 페인트 윈도우, 페인트 윈도우라고 클래스명을 마이 페인트 윈도우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클래스가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가 되는데 뭐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요렇게만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CPP 파일 보시면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C 윈도우에 상속받은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 컨트롤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스크롤이랑 확대 축소를 사실 이제 뭐 마이스레드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가공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직접 구현하시면 돼요. 직접 구현하시면 되는데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이 C 윈도우에서 받아서 뭐 스크롤이나 확대 축소 개념 같은 거 구현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레벡스에서 스크롤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샵 인클루드 하셔서 다 적으려면 좀 기네요.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이름이 LX 스크롤 뷰예요. 스크롤 뷰.h 스크롤과 확대 축소 개념을 제공하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클래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C 윈도우 대신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클래스를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바꿔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C 윈도우에서 상속받아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어차피 이제 이 LX 스크롤 뷰가 제가 C 윈도우에서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C 윈도우에서 상속받은 건데 중간에 제가 작업해 놓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가서 여기 C 윈도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만든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일부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작업을 하시고요. 다른 건 아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우리 그 대화 상자 있는 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클루드를 하시고요. 요거를 다시 요렇게 워크 윈도우로 할까요? 이름이 페인트 윈도우에서 페인트 윈도우 해도 되는데 왠지 프로그램 이름이 페인트라서 그냥 워크 윈도우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것도 워크 윈도우로 할 걸 괜히 이렇게 지었네요. 여튼 이미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림 그리기에 사용할 윈도우, 그죠?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 이제 생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 상자의 크리에이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해서 뭐 좌표 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저 클래스에다가 좀 편하게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의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this를 먼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윈도우를 이제 좌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좌표를 그냥 숫자로 주지 않고요. idc 아까 우리가 워크렉트라고 제가 픽처 컨트롤을 만들었잖아요. 그 id를 넘겨주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이 컨트롤의 좌표를 얻어와서 그 위치에다가 윈도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컨트롤한테 부여할 컨트롤 ID 25001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윈도우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영역 있죠. 우리 아까 픽처 컨트롤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이 영역에다가 지금 이 컨트롤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만들어질 거죠. 이 윈도우, 그러니까 대화 상자의 자식 윈도우이고 25001번 아이디를 가진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 객체 파괴자가 따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객체 파괴 디스트로이가 따로 호출되지 않아서 디스트로이 윈도우는 이렇게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리크 뜨니까 이거 꼭 호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호출해 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작업한 게 없잖아요. 그냥 클래스 마법사에서 뭐 C윈도우로 상속받은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이제 C윈도우 상속 대신에 LX 스크롤 윈도우로만 바꾼 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바가 붙으면서 윈도우가 만들어져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롤 범위가 제가 생성자에 지정해 놨어요. 600에 500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행해 보면 이게 600, 500보다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스크롤이 X는 Y는 작아서 500보다 작아서 스크롤이 생겼고요. X는 지금 스크롤이 비활성화된 상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흰색 부분까지 나왔다라는 건 여기까지가 600이라는 뜻인 거고요. 요만큼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스크롤바가 안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생성하실 때 어차피 그 내부적으로 저게 멤버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스크롤 영역이 mwork 사이즈 내가 작업할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한 800 정도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볼게요. mwork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워크 사이즈가 워크 cx죠. 폭과 높이거든요. 그죠? 그 높이는 지금 됐으니까 폭만 좀 더 넓혀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600이 500이에요. 기본값은 600이 500인데 이게 기본값이 600이죠. 기본값이 600입니다. 600이라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작업용이 8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밑에도 스크롤바가 지금 붙은 거죠. 이렇게. 지금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이제 못 느끼시겠죠? 그죠? 일단 요거를 잠깐 막아두고 요거 나중에 풀겠습니다. 뭐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영역이 이제 벗어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막아놓고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크롤 뷰가 이미 붙었고요. 그 확대 축소는 조금 이따 적용하고 이제 스크롤부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작업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그 기존 예제에서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클래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그림 그리기 위해서 LX GDIP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이미 그 LX GDIP 클래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내부에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이미 다 하도록 코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 여부도 이미 판단을 다 하도록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딱 지금처럼 뭔가 그림 그리기에 최적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작업만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우리 GDI 플러스로 그림 그리기 예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림을 그리게 하는 루틴을 적을 텐데 그때는 다운, 업, 마우스 무브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클릭 여부를 판단하는 거를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업, 다운, 그죠? 무브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근데 다운은 하셔야 돼요. 다운은 클릭했을 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다운하고 무브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상 같은 거를 매번 지정하기 좀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도 추가해가지고 추가될 때 색상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게끔 하는 코드를 같이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총 메시지를 3개를 등록할 겁니다. 지금 요거 마이 페인트 윈도라고 제가 추가한 클래스에다 등록할 거예요. 잘못해서 다이얼로그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끔씩 이렇게 앱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다이얼로그로 나올 때도 있고 배경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보는 게 마이 페인트 윈도우가 선택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직접 마이 페인트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써야 될 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일단 크리에이트 추가하시고요. 그냥 크리에이트는 CR까지만 치시면 나와요. 그죠? 크리에이트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L 버튼 다운 하니까 L 버튼 다운. 그죠? 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쓰게 될 거니까 업도 추가해 놓을게요. 그냥 하고 마우스 무브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무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일단 나중에 쓸 거니까 그냥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사용할 메시지를 총 4개를 추가했네요. 그죠? 크리에이트
이제 크레이트에서 이제 뭘 작업할 거냐면 이미 이 크레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GDIP, LX GDIP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름이 이제 MGDIP라는 객체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화면 지우는 코드랑 색상 지정하는 코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할게요. 우리 여기 보면 요 코드 있잖아요. 이미 생성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현재 이 윈도우의 배경 색상이 요걸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기 색상은 이제 요걸로 지정하는 거죠. 기존의 예제랑 동일하게 코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는 흰색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저 색깔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좀 다르죠, 색깔이? 그죠?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L 버튼 다운에 들어가야 될 코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인트는 실제 마우스, 그러니까 현재 윈도우에서 실제 마우스 좌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크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좌표랑 스크롤된 상태가 반영된 좌표랑 서로 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스크롤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Y축 좌표가 여기 있으면 스크롤 반영된 좌표나 스크롤 반영되지 않은 좌표랑 동일하겠지만, 스크롤이 이렇게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마우스 좌표랑 실제로 논리적으로 스크롤된 좌표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Y축이 이미 스크롤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좌표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보통 이제 한 개로 통합하는 경우가 더 통합해놓고, 논리적 좌표를 물리적 좌표로 바꿀 것이냐, 물리적 좌표를 논리적 좌표로 바꿀 것이냐, 뭐 이런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계열을 좀 많이 써보고 제공도 해봤는데 실제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변수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좌표는 실제 윈도우가 주는 마우스 좌표 있죠. 스크롤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우스 좌표이고요. 제가 여기에 내부적으로 쓰는 값 중에 멤버 값 중에 mmouse 포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스크롤이 반영된 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물리적 좌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논리적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크롤이나 확대되었을 때 그 좌표를 바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좌표를 쓰시면 되고요. 그냥 순수 마우스 좌표를 쓰고 싶으면 이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바꿔주는 작업이 이 함수 내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L 버튼 다운 저 함수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시려면 여기 위에서 쓰시면 안 되고, 그죠? 여기 함수 호출하는 이 아래쪽에다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함수, 그러니까 부모 함수겠죠. LX 스크롤 뷰라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on L 버튼 다운이 이 값을 갱신시켜 주거든요. 갱신시켜 주니까 반드시 이 함수가 호출된 아래쪽에다가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 버튼 다운 눌렀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MGDIP, 그냥 얘는 함수 안 만들고 바로 할게요. 필 엘립스 라고 쓸게요. 하고 좌표는 이제 요게 좌표가 되겠죠. 요거 점 x 빼기 10, 우리가 반지름 10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점 y 빼기 10 요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20, 반지름이 10이니까 요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그려지겠죠. 요건 필요 없고요. 그럼 요게 요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이거 화면에 출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LX 스크롤 뷰를 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들 텐데, 그럼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그림만 딱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드로우라는 함수를 제가 제공하거든요. 요것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원을 그리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나중에 드로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이 스크롤 뷰가. 근데 on 드로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현재까지 구성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MGDIP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쓰면 자기 내부에 있는 이미지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린 거를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클래스를 설계하면서 온드로우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거 다 적게 하려고 했는데, 구현을 해보니까 그건 이제 제대로 각 잡고 할 때나 그렇고,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제 만들 때는
오히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드로이를 쓰지 않고 제가 이제 제공하는 기본 구조를 쓰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 드로우라고 이렇게 함수만 쓰시면 그냥 현재까지 MGDIP가 출력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바로 화면에 나가게 그렇게 함수들을 추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원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일단 그렇고 이제 요거 업은 지금 딱히 안 쓸 거니까요. 그죠? 비워보시고 그 다음에 무브는 무조건 그리면 안 되잖아요. 요것도 이게 먼저 호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뭐 할 거냐면 if에서 m is clicked, 이건 여러분들이 변수를 안 써도 그죠? 여기 안 썼잖아요. 이게 안 썼는데 되는 거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죠? 네,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린 루틴 똑같이 한 번 더 요렇게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얘도 논리좌표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한번 빌드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스크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제 먹죠. 뭐 이렇게 그죠? 어차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죠?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죠? 이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이거 못 그립니다. 어차피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그죠? Y축은 X축은 지금 범위가 부족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X축도 더 넓혀서 사용하고 싶다면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축도 800으로 늘어났으니까 그죠? 이렇게 쓰면 벌써 제가 쭉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려졌어요. 지금 제가 드래그해서 계속 지나가면 이 공간도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스크롤을 다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드래그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려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확대 축소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컨트롤 휠을 돌려도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 휠을 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휠이 오히려 지금 이 스크롤바 올라가듯이 이거 휠도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Shift 클릭한 상태에서 휠 돌리시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휠은 천천히 픽셀 단위로 이동하고요. Shift 누르고 휠은 좀 빨리 동작하는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줌을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멤버 함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속 이미 받은 상태니까 멤버 바로 쓸 수 있겠죠. m is 줌 모드에다가 1 이렇게. 그럼 이게 확대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확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된 상태에서 당연히 그릴 수 있고요. 그죠? 당연히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뭐 스크롤 당연히 될 거고요. 그죠?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휠 다시 돌리시면 이렇게 그죠?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입문자들의 경우에는 확대 축소를 하라. 물론 입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기능을 구현할 때 그리기 기능이 필요해. 저 그리기 기능 구현해줘. 예제도 많고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이 제가 좀 정밀하게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대해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확대 축소가 되면 이제 뭐 이런 기능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LX MFC에서는 LX 스크롤 뷰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이 예제를 보시고 조금 써보시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도 이렇게 스크롤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대 축소를 안 해도 확대 축소하면 무조건 스크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이제 확대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것도 스크롤도 제대로 처리하려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LX 스크롤 뷰 안 쓰고 직접 구현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입문자가 아니라 중상급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이스레드 카페나 미가공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확대 축소하거나 스크롤 움직이는 이런 예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고 직접 구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간편하게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좀 간편하게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레벡스에서 제공하는 LX 스크롤뷰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확대 축소도 사용할 수 있고 스크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실습을 하시고요. 제가 조금씩 이제 다음 스텝에서 기능을 추가시키면서 조금 더 그림판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